네, 주주분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SML 오늘도 월요일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HFR이란 회사에 H가 아닌가 봐요. HFR 맞아요. H. 회사 글씨는 H로 써 있어요. HFR. 영어로 A 그렇게 읽으면 안 돼. HFR 이렇게. 아 그렇게? 예. 저는 HFR에 HFR이에요. 아 예. 미안해요. 영어로 해서 HFR 하더니 HFR.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너무 어려워 HFR. HFR 주주시죠. 중앙대학교 재무연구회 회장 정승화 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무섭죠 이름이. 정승화. 네. 예전에 참모총장이었나요? 맞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 그 군사 그거 했어요. 네. 정승화 씨. 아, 전혀 다른 분. 지금 현재 대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고. 네, 그 재무연구회라고 네. 저희 이제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하고 또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무연구회. 예, 맞습니다. 야, 그런 걸 대학교 때도 이렇게 하는군요. 경영학과 애널리스트 금융계 들어오고 싶은 전문적인 영역 이렇게. 그런 이제 경상대학교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좀 계시고. 네, 맞습니다. 경영학과 그 학회라서요. 그래요. 네네.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요. 네네. 그 애널리스트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혹시 뭐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기업 분석 기업 커버리지 분석? 하고 싶습니다. 뭐 네. 섹터적까지는 아니고 너무 깊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애널리스트 하고 싶으실 때 나중에 여기 나오실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나오지 않을까. 지금 몇 년 나오세요, 졸업은? 저 지금 이제 4학년이고요. 이제 4학년? 당장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시기라서. 그렇습니까? 네. 야, 근데 참. 제가 여의도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보통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정관념 같은 건 좀 약간 뭐랄까 너듣기가 좀 있다고 그럴까? 네. 이래서 좀 굉장히 좀 외모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것 같은데도 요즘 안 그래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빡 봐요 이렇게. 너무 느낌- 부러운 분들이 느낌이 많아요. 많죠. 네. 자, 우리 정승화 회장님도 아마 목소리 좋고 네. 잘생기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현재 오늘은 이제 HFR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오셨으니까 네네. HFR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해 소개 주시죠. 좀, 네. 네네. 그 자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애널- 자료를 애널리스트 좀 가져왔습니다. 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래. 애널리스트 라이크. 네. 네. 물론 네 저희가 커버리지를 한 게 그렇게 지금 현직 애널리스트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목이 좋습니다. 네 저희 자료였고요. 그 간단하게 이제 네, 제목 좀. 네 간단하게 저희 제목 잠깐만. 예 제목이 이제 불신이, 불신이 자신으로 바뀔 때. 이런 타이틀 좋아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낌 좋지 않아요? 불신이 자신으로 바뀔 때. 아직까지 불신이 많다는 거지. 아. 자신을 바뀌면은 달라진다. 근데 진짜 그냥 무슨 저 애널리스트 리포트처럼 써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애널리스트 라이크. 시작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어떤 불신이 있나? 네, 그 간단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은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2000년도에 독립된 회사고요. 네. 네, 주요 매출로는 이제 해외 매출이 72% 그리고 국내에서 28%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썼을 때 당시가 이제 4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시가총액은 이제 4,107억 원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사업부는 이제 주요 사업부로 모바일 어세스, 브로드 어세스 그리고 프라이베이 5G입니다. 모바일 어세스는 이제 무선 장비 제조 사업이고요. 이 프론톨이라는 장비 제품이 이제 주력 상품입니다. 또 이제 브로드 어세스는 이제 위선 장비 제조 사업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국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라이베이 5G는 이제 이따 추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프라이베이 5G와 관련된 그런 총체적인 장비와 또 용역 공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바일 어세스로 지금 73.4% 지금 매출 나오고 있고 또 브로드 어세스로는 26.6%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HFR을 투자를 했는지 네.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해도 괜찮을까요? 하세요. 네, 그거 하러 오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통신 장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점점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추후 미래 기술들의 이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 이제 분명 5G 통신망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이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보다 이제 2028년도에 거의 7.7배 정도 트래픽이 성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네, 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내가 절에서 5G 투자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투자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쫄딱 망했지. 네, 맞습니다. 통신 장비 다 물렸을 거예요. 예. 네. 맞았어요. 그래서 투자하셨고 네, 언제쯤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투자를 했던 거는 4월 달에 이제 올해?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괜찮네. 물렸지 근데. 네. 4월에 3만 원이었거든요. 아이고 해봐야 얼마 물렸다고. 한 30%? 30% 물렸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오늘 좀 올랐네. 단기간에 많이 빠졌네. 그래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런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망구축은 당연히 필수고 그 네. 망구축을 하는데 HFR이 열심히 하는 회사니까 네네. 오케이 여기는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4월에 투자하셨는데 네네. 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시나? 네, 실적이 저희가 컨센서스가 당시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나왔던 게 매출액이 584억 원 제시했었고요. 이게 5월 달에 수정되긴 했지만 이제 2월 달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23년 1분기에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368억 매출액 나왔고 YOY로 마이너스 18.8% 빠졌고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적자까지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80억에 100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네네. 연초에 네네. 근데 실제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왔을 텐데 네네. 적자를 하면서 네. 매출도 많이 빠지고 네. 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낮췄겠지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이제 27,000원대 조금 빠졌을 때 네.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서 들어갔는데 바닥이 더 이제 깊은 바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안 나와서 뭐 기업 주가 빠질 수야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게 불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 회사, 네. 이 HFR의 회사에 대한 불만은 네. 혹은 뭐 경영진에 대한 불만은 뭡니까? 사실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회사가 살짝 이 BM 구조상으로 조금 이제 실적이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해외 수주 산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매출액이 성장하게 된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해외 수주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이 회사가 회사거든요. 북미로 바로 가진 않을 테고 뭐 삼성이든 어디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본의 후지츠라는 통신 회사랑 이제 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지츠가 미국에서 수주를 많이 받으면 이제 이 회사도 잘 나가는 거고 네네. 후지츠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겠군요. 근데 아닌가요? 후지츠가 이제 계약을 따기보다는 HFR이 직접 이제 벤더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후지치는 중간에 다리 역할밖에 안 되는 네네. 거니까 아 사실은 그래요? 북미 네네. 바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지. 음. 네. 근데 희한한 게 이 주가가 이게 5만 몇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만 원이 됐거든요. 아까 샀을 때 2만 7천 3만 원인데 네.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아유 8만 원까지 네, 갔던 작년에 2만 원까지 간 저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 KMW인가?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 그건 뭐 지금 얼마지 KMW? KMW 뭐 네, KMW 몰라. 다산 네트워크스죠. 다 비슷하지. RFHIC. 네네. 네, 제가 3대장 샀잖아요. 네. 그 정프로님 들어가신 거 보고 저도 이제 통신 장비 살짝 관심이 있어서. 누구 보호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 근데 네. 통신 장비는 사실 우리의 그 논리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어쨌든 거지. 예. 통신 기기는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데이터는 것이고. 그렇죠. 트래픽이 그렇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5G 안 갈 수도 없고 네네.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5G 아무리 이제 인터넷 속도가 빠르더라도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서 그래서 초고속망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네, 5G가 좀 각광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5G가 원래 생각만큼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네.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거야. 산업체에서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설레발했고 엄청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주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미국 중심에서. 아니 그렇죠? 약간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통신 3사 이거 반성해야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SK, LG, 저 KT가 맞아요. 5G 요금제 받아먹고 받은 게 언제부터냐면 벌써 5, 6년 됐어요. 네, 네. 그때부터는 새로 제 핸드폰 살 때는 5G 아니면 가입도 안 받고 이랬단 말이죠. 한때 그랬죠. 저도 지금 5G 요금제인데 네. 항상 핸드폰은 그냥 LTE로 맞춰놓고 써요. 예. 그러게요. 이게 뭐냐 5G 안테나가 그만큼 아직 확보도 안 돼 있고 이게 막 5G, 4G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또 뭐 데이터 잠깐 뭐 레깅되고 뭐 이래갖고 짜증나지. 짜증나서 그냥 어차피 LTE로 써도 문제가 그치. 별로 없으니까 특별히. 예. 그럼 전 LTE 요금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새로 핸드폰 하는 바람에 5G 요금 써야 된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그것 나면 때문에. 네. 인정하고 예. 이해합니다. 여튼 네. 미국도 다르지 않은 거지 솔직히 뭐. 네, 뭐 미국은 지금 이제 저희가 망구축이 조금 더 빨랐고요. 맞아요. 미국은 이제 21년도에 5G 커버리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게 HFR이라는 기업이었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거의 이제 연평균 101%로 성장을 해서 네. 네, 20년도에 920억이었다가 이제 22년도에는 3,66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22년도에 네네. 그렇게 장사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당시 이제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불렀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매출액 추정을 해보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제가 4월달에 낸 목표 주가는 66,500원이었습니다. 실제 주가가 한 5만 몇천 원까지 가긴 했었죠. 아니요, 아니, 실제 그다음에? 주가는 35,000원이었어요. 아, 35,000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고점이 35,000원. 그러면 아니 목표를 8만 원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번 낮춰서 5만 몇천 낮추고 네, 그리고 한 번 이번에 최근에 어. 얼마? 3만 원으로 3만 원으로 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6개월 사이, 5개월 사이에. 주가는 3만 원인데 네. 목표가를 8만 원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이제 몰라 하여튼. 성우 말씀드리면 네. 이쪽에 이분은 네. 뭐 실명 말씀 이분은 목표 주가 괴율이 원래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20-30%가 아니고 통신 장비 변동성이 높아서 뭐 더블 네. 50%가 우습게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 만약에 목표 주가가 7만 원인데 목표 주가 15만 원 내는 경우는 잘 드물잖아요. 그 맞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네. 그 통신 장비 이분은 제가 옹호한 거 절대 아니고 이분의 성향이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한 3개월 사이에 두 번 낮춘 거는 목표 주가를 지금 얼마예요? 3만 원.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 3만 원이요? 주가가 올라서 2만 천 원.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 두 번 낮춘 건 약간 이례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좀 네네. 그 비평도 좀 비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우고 회사는 싶어요. 지금 현재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보다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반기에. 우선은 제가 또 자료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좀 매력적이었다 커버리지를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는 이제 통신 장비를 왜 투자해야 했냐면은 지금은 좀 HFR을 왜 제가 봤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먹거리로 프론톨이라는 장비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RU랑 DU라는 이제 통신 장비가 있는데요. RUD. 네, 라디오 유닛 디지털 유닛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파를 받는 이제 장비고 하나는 이제 전자 신호를 받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G에서는 이 RU와 DU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5G로 들어가면서 이제 RU와 DU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된 RU, DU를 이어주는 장비가 프론톨인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게 HFR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미에서 단독 납품으로 이제 납품 공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매출액 3,600억이 프론톨 장비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캐펙스의 2년 차에서 4년 차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이 버라이즌 AT&T가 이제 벤더인데 얘네들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캐펙스가.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론톨이 한창 이제 장비 수주가 될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이 3,800억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수주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G 카펙스 종료까지 타 업체의 침투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테스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리는 장비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간까지 걸리면서 굳이 이 지금 HFR이 먹고 있는 시장을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프론톨 장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5G라는 사업이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실 쓰는 5G가 진짜 5G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3.8GHz 대역을 쓰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진짜는 이제 28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28GHz 대역이 이 초고속, 또 초지능, 또 초연결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5G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28GHz고 28GHz는 이제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주파수가 높으면 속도가 빠른 대신 도달 거리가 짧아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통신 회사들이 캐펙스로 이 프라이빗 5G를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만들기에는 캐펙스가 너무 과투자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통신사에서 캐펙스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네. 이 정부에서 그러면은 기업들 자체적으로 28GHz대를 망을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작이 된 게 프라이빗 5G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 내에서만 네. 구현되는 그렇죠. 28기가 뭐 5G라든지 이런 네. 것들. 네, 짧은 맞습니다. 짧은 네. 거로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기업들은 그 여기서 시장에 관심을 오고 가지고 있어요? 있는 거죠. 진짜 어려부터 얘기는 됐는데 프라이빗 네. 5G가 네.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발전이 더딘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또 중요하군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당장 RUD 연결해주는 프론트홀의 매출이 네. 캐펙 3년 차니까 나와야 되는데 수주가 네, 맞습니다. 상반기 때 나올 것 같다고 애널리스트 하나밖에 커버 안 하는 네. 한 명밖에 없는 커버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낮추고 네. 회사도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반기까지는 맞습니다. 개떡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네. 개떡도 그 프라이빗 5G는 뭐 프라이빗하게 나중에 얘기하고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론은 캐스에 네. 걸렸어. 별로 없네. 아, 그래서 결론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단기적 먹거리, 장기적 네. 먹거리로 이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수주가 단기적 먹거리에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IR에다가 전화를 했었을 때는 어허. 이제 1월 달에는 1분기에 통신 카펙스 사이클에 따라서 나올 것이다 수주가.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또 IR이 얼마 전에 IR데이 5월 30일 날 했던 때 이제 말했을 때는 2분기에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 자체적으로도 수주가 언제 나올지를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네네. 사실 이런 그리고 부분에 조금 5월 며칠 날 하고 나서 애널리스트가 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두 번째 다운그레이드 한 거는 6월 며칠인가 그렇죠. 네 6월 달에 또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 위에서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아, 네.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그 하방이 한 16,000원 정도로 받고 상방을 32,000원 정도로 봐가지고 하방보다는 좀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좀 들고 16,000원, 가려고 했거든요. 32,000원. 네네. 지금 줄까? 현재가 지금 2만 지금 2만 원입니다. 2만 2만 300원. 원? 네. 16,000원, 32,000원. 애매하네. 어느 정도의 매수 단가? 평단이 얼마예요? 아까 누가 저 지금 27,000? 27,000원 정도로 아. 네, 평단이 있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 네네. 쉽진 않겠다, 그죠? 네. 좀 고난의 행군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수주가 나와야만 이제 실적이 또 올라올 거고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나 여기 아니, 뭐 대학생도 아직 많이 없겠죠. 네, 뭐. 그래도 예. 몰빵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은 다른 금액이 회사들? 아니고 네. 비중이? 얼마나 비중으로는 있습니다. 주식 비중의 한 15% 정도 투자했었습니다. 않네. 네. 분산하셨나 보다. 네. 아무래도 예. 지금 뭐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영입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럴만하죠. 네. 우리 지금 정승화 참모총장, 정승화 회장을 지금 모시고 싶다. 네. 지금 3%도 지금 네. 저희 제작본부장이 약간 지금 탐을 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네. 그러시네. 어디 선호하는 증권사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 멘토님이 메리츠 증권에 계셔서 아, 메리츠 그래요? 증권. 특정 애널리스트 얘기했어 저한테. 네네. 그 사람 보고 애널리스트 하겠다 마음 먹어. 진짜요? 네. 저희가 이게 정말 롤모델 같은 분이 계신 모양이군요. 네. 저희 학교 출신이셔가지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 경수 씨? 경수 씨? 아니요. 아니시. 아니, 알겠습니다. M사야 M사. 메리츠. 네네.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정승화 우리 회장님이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해주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요 정도면 됐습니까? 아, 네. 사실은 이제부터가 조금 진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야? 열신데. 이제부터 좀 엑스만 진짜인데 네. 엘리베이터 가듯이. 그 주주들이 굉장히 조금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가가 30% 빠지다 보니까 네. 45%가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 그렇지. 일주일 만에 개인 지분이 10%가 모였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네, 소송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널리스트 분한테 애널리스트한테 소송 중이었어. 네.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분한테. 네 아, 맞습니다. 소송돼요? 네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또 기업 IR 측에 주주 청원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참 소송 요즘 무서워. 네. 무슨 소송이 뭐예요? 뭐예요 이유가 정확히? 너무 높게 잡았다? 네네. 이제 정확하게는 TP가 8만 원이었다가 4개월 만에 3만 원으로 빠지다 보니까 네, 두번 이걸 잡았어요. 믿고 들어간 주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물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좀 추정을 못하지 않았나, 좀 기만 행위다라고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주장은. 네, 기망은 사기인데 네, 사기는 쉽지 않겠지. 사실에 관계 없을 때 사기인데 사기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신념이 틀린 거지 결론적으로는. 네네. 사기 회사에 결과적으로 주가적으로 틀린 거니까. 주가 최고가 얼마쯤이었다고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35,000원을 35,000원. 찍었습니다. 네, 아니 최고점. 최고점은 4만 원대입니다. 네. 네. 그때 뭐죠? 8만 원이었던 거죠. 그 35,000원대 이제 목표 주가가 8만 원이었고요. 어, 그 전에는 62,000원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뭐 그 주주분들은 뭐 화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한데. 네. 네, 35,000원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2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세네 주주님께서. 근데 이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네. 이게 아무래도 45% 빠지다 보니까 주주들이 뿔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IR 측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IR을 할 때마다 이제 매수는커녕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 이게 할 때마다. 5월 31일 날 IR 데이가 있었는데 그날 끝나고 나서 12%가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IR 측에 좀 영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무슨 이제 얘기를 조금- 했길래 하루에 12% 빠져.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법적인 건 저희가 말씀 뭐 안 알수 거니까 없고. 네네. 그만큼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으시다. 그쵸. 네, 맞습니다. 주주분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회사에 얘기하고 싶은 거? 회사에 얘기하고 네.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주주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주주의 그런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더 물론 주가가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성.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존경하는 애널리스트가 했던 말인데 네. 결국에 그 좋은 기업은 기업의 본질을 잃지 않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HFR은 지금 이 수주 산업에서 반복 매출 산업으로 지금 좀 전환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 마진율이 되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마진율 개선을 위해서 또 M&A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를 잃지는 안 잃지 않았나,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기보다는 조금 믿어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목의 내용이 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불신해서 자신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잡았을 때 제 자신까지는 저는 요거 듣고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회사를 저도 예전에 네. 이분만큼 통신 정비를 하진 않았지만 네. 예전에 알아서 해서 커버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한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분이거든요. 이 종목은 아무도 커버 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아, 네. 근데 그분이 편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없고 견제가 없고 견제가 다른 의견이 나올 게 없고 혼자서 계속 달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첫 번째 꺾을 때 있잖아요. 8만 원에서 한번 꺾었잖아요. 네네. 그 시그널 이상한 겁니다. 두 번 꺾다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큰 주식이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처럼 중간중간 8대를 주는 주식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10몇 프로 빠지는 주식이고 또 올라갈 때 10몇 프로 올라가잖아요. 네, 진짜 불신이 아니고 저 애널리스트에서 진짜 아삼육에 대해서 알지 않으나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이 틀린 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 행태가 기분 나쁜 거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혼자서 커버하다가 갑자기 꺾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커버리지 안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또 비겁한 사람은 커버리지 안 하고 그냥 뺀다고 나 커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파는 게 맞아요. 제 경험상 이 버럭타기 심할 때는 그냥 무조건 파시든지 네. 그 애널 전화해가지고 네 돈 투자할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할 때 너 네 돈 갖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이야? 예를 들어 바이를 계속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올릴 때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자신 없으면 올리지 마. 뒤통수
본인 스스로 확신이 거꾸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커버가 여러 군데 되면은 견제를 받고 눈치를 보는데 네네. 혼자 할 때는 잘 나갈 때 잘 나가다가도 네. 뒤통치는 게 아니고 꼬꾸라질 때는 자기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꼭 손을 놔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냐는 추론이 돼요. 혼자밖에 커버 안 하는 이 종목의 버너티 봤을 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15%밖에 안 하니까 다행이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 조심하겠습니다. 50% 투자했다 그러면 제가 네. 오늘에도 반 파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다른 음식 많으니까 네네. 뭐 여러 뭐 개인별로 뭐 투자하는 스타일이 참 다양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경우에 그렇죠. 특히 어떤 기업의 한 명만 만약에 분석하는 네네. 리포트가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네. 봐야 되겠네요. 잘 나갈 때 좋은데 꼬꾸라질 때는 느낌이 이상해지면은 바로 봐야 돼. 아,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네. 자기 신념이 너무 뚜렷해서 네. 목표 주가를 세게 쓰는 성향으로 정평에 나 있는 분이거든요. 아. 보통 주식이 갈 때는 네네. 별 많이 모르는 애널리스트들이 네. 처음 커버했어. 네. 근데 NR로 커버를 해. NR. Not rated. 네. 그리고 한 5% 10%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두 번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 두 번째. 그러면 진짜 가는 거예요. 아. NR을 쓸 때는 자신이 없거든요. 네. 자신이 없었을 때 그게 맞아. 아. 함부로 얘기 못하니까 자신 없는데 뭔가 느낌 쓴 거거든. 네. 두 번째 달려오는 친구가 진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 쓰고 하면은 그러면 주가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 근데 혼자서 이렇게 날아가고 가는 거는 네. 갈 때는 잘 날아가다가 50% 가다가 막판에 꼬꾸라질 때는 네. 그 사람밖에 믿을 게 없는데 그러면 하소연은 그밖에 못 하는 거지. 반복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반성해야지만 투자가들도 네네. 그런 상황이 약간 아시면은 이거 반복되지 진짜 않을까. 중요한 팁이네요, 그죠? 네, 네, 진짜. 아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승화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죠. 그렇죠. 아, 네. 회장님. 바로 여의도에서 뵈야 네. 돼. 네. 아이고. 어떻게 뭐 못다 하신 말씀은 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그 거의 다 이제 얘기를 다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IR 측에서 그 김정현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의견을 이렇게 바꾸시거나 또 이렇게 매출이 조금 안 맞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IR 측과 조금 더 IR 측이 애널리스트와 조금 더 많이 좀 그런 컨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업 자신 있다, 네. 좀 커버리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네네. 기업에서. 맞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겠죠. 할 수 있다면. 네. 3% 혹시 생각 있습니까? 3% 너무 좋습니다. 아니, 3%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3% 들어올 생각 없나 자네? 입사제인가요? 네. 지금 이게 반응이 좋아.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알아본다고. 근데 댓글 보세요. 끝내줘요. 이런 반응 처음인데. 네, 조금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네, 제자리가 많이 좀 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오늘 이제 아직은 이제 대학생이시고 졸업.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아마 졸업을 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아마 여의도 조만간 여의도에서 쪽으로, 오시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 아유, 과찬이십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네. 저희 오셔서 점심 한번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정승화 회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오늘 아주 좋은 팁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조만간 여의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